먼저 국민의힘부터 보겠습니다. 뭘 봐요, 보기. 국민의힘 후보 중에 누가 초록불입니까? 아주 그냥 지금 네? 신난 앞에 사람 누굽니까? 초록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 국민의힘에 초록불 없다? 지금 초록불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네. 김준일 선생님이 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요. 설명하셔도 됩니다. 한동훈, 윤석열 사이에 일어난 일? 안 했습니다. 한동훈, 윤석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거 안 했어요? 네. 그럼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과 한동훈 사이에 일어난 일?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네네. 지금 네. 제가 지난주에 한 거 안 봤죠? 안 봤습니다. 다른 거 하느라고. 네. 안 봤습니다. 나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봅니까? 지난주에 네. 국민의힘의 빨간불, 네. 민주당의 파란불 네. 그렇게 됐어요. 초록불이 나왔군요. 네. 하필이면 내가 없는 날. 네. 네. 근데 그 전에도 국민의힘에 파란불 한 거 한번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된 게 지난주부터 조짐이 있었던 게 네. 수도권 위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계속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과잉돼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이 초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보수 언론이 계속 쓰는 게 국민의힘의 후보들, 지역구 후보들, 그리고 지역구에 선거 명함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후보들이. 그리고 그 명함 돌리는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선거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 관계자들의 발언, 이 언론에다 대고 하는 얘기 이런 거를 취재하고 쭉 썼는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현장 분위기 되게 나쁘다. 네, 되게 안 좋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녀보니까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다. 고물가, 그렇죠? 네. 그래서 장 한번 보고 오면 지금 국민의힘 찍고 싶다가도 다 마음이 돌아선다라고 지금 유권자들이 얘기한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다. 네. 사과가 신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은 내가 또 처음 봤습니다. 사과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종석 이거 런종석이라고 불리는 이종석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막말 공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다음에 한동훈 약발이 다 했다. 이런 얘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지난주에 쭉.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선대위를 확대 개편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선대위를 확대 개편을 했는데 누구가 들어갔냐면 나경원, 안철수, 네. 원희룡, 네. 윤재옥. 그렇죠. 네. 윤재옥.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 파이브 탑입니까? 그랬는데 아니다. 한동훈 원탑이다. 원탑이고 네 명의 미드필더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면 네 명의 미드필더면은 한동훈한테 패스를 줘가지고 한동훈이 이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하는 역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계속 뒤에서 태클을 걸어요.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면 오늘도 신문을 보면은 주말에 선대회의를 했는데 한동훈 어제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심판해야 된다.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원래 전매 특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 그 얘기로 재미도 많이 봤죠. 그렇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질렸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얘기에 이미 사람들이 질렸다. 경제도 안 좋고 이런 문제도 해결도 못하면서 이런 문제 해결 못하면서 뭔 자꾸 야당 심판 얘기하냐. 지겹다. 운동권 심판 지겹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수도권에 출마한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사에 모이기 가까운 사람들의 연합처럼 그렇죠. 보이기도 해요. 예. 그렇죠. 예. 뭐 명분은 그럴듯했어요. 예. 뭐 그렇다는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랬어요. 예. 선거 베테랑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네. 근데 이게 한동훈 약발이 다 해서 사실 좀 한동훈 약발이 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해결도 못하면서 뭔 자꾸 운동권 심판이냐 그래가지고 좀 이런 사람들을 여러 붙여서 여러 명이 다녀라라고 조언을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확대 개편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개편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후보예요. 수도권에서. 네. 자기들이 가보니까 체감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약발은 떨어졌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게 선거가 우리 선거도 잘 안 되겠다. 이 문제가 체감이 되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도 운동권 심판을 해야 된다. 이재명 심판을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그런 심판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정권 심판 여론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막 한동훈 옆구리를 계속 찌르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걸 일단 해결하자. 막말 공천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장해찬 도태우가 날아갔죠. 네. 그렇죠? 네. 이건 일단 날아갔고. 두 분 다 오늘 장해찬은 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좀 이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서 임명 철회를 얘기해봐라. 네. 예?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황상무가 일어났죠. 네. 황상무 사건. 네.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는 이거 잘 모르는데 약간 좀 미온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난 잘 모르는데요. 근데 이 난리통이 나고 막 그리고 한 주 내내 수도권 후보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선거 망해요 막 이러니까 결국은 회의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종섭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공수처는 빨리 수사를 하시고 예? 이종섭 대사는 빨리 귀국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신문들이 다 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그렇죠. 신문들이 다 어떻게 씁니까? 윤석열하고 한판 붙나? 이걸 쭉 쓰잖아요. 한윤 갈등 2라운드 시작되나?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갈등은 지난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어떤 걸로 시작이 됐나요? 이 황상무 발언이 나온 14일 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14일 날 묘한 일이 막 일련의 무효한 일들이 쭉 벌어지는데 이전까지는 이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이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켜야 되잖아요.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려면은 윤석열은 없어져야 되고 한동훈이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는 열심히 하지만 그 좀 뒤에 커튼 뒤에 있었잖아요. 이런 이 선거 일선에는 잘 안 나오고 당의 일은 한동훈이 알아서 하세요. 당에서 손을 뗀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14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이러니까 이게 한 보수 언론에 한 이틀, 3일을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참다 못해서 YTN이라는 예? 이거 아마 공덕포차 이런 데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YTN이라는 이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한 언론이에요 지금. 상당히 불행합니다 처지가. 지금 이제 민영화되기 직전에 있는 언론이죠. 뭐 이미 됐죠. 네, 뭐. 됐죠. 예. 대통령실 관계자 이래가지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원 유착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공원 유착이 뭡니까? 뭡니까? 공수처랑 언론이 유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종섭 사건을 키우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야당, 공수처, 좌파 언론이 짜고 덫을 놨다. 함정을 팠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좌파들의 공작기관인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서. 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말이야 사람을 불렀으면은 수사를 해야지 말이야. 수사도 안 하고 출국금지랑 연장을 하고 말이야. 그거 인권 침해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YTN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SBS에 안보실장이 직접 나옵니다. 안보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막 하죠. 네. 공수처가 얼마나 무도한 집단인지에 대해서.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 혼자 문재인 정권 공수처입니까 지금? 공수처가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있어요? 윤석열 정권 공수처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 여당하고도 싸우고 자기네 공수처하고도 싸우고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이래요. 근데 바로 이날에 황상무는 네. 이 사람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MBC를 만나요. MBC 기자가 있는 네. 이 자리에 가서 기자 간담회를 기자랑 만나서 기자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다 말고 MBC 잘 들어. 네. 회칼이 찔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14일에 모두 벌어진 일이다. 네,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이게 황상무 씨의 발언만 놓고 보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하루에 다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조직적으로 용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날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신문에 나오고 막 한동훈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더라. 나경원, 안철수 등이 수도권 후보들이 무슨 뭐 운동권 심판한다고 막 꽂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문경 후보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명품백 얘기하고 이랬던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지금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더라. 또 이러면서 이날 또 그래 확 그냥 그 이렇게 분위기로 하는 갔다. 또 하려고 확 우리 있잖아요. 개 훈련 시킬 때 개가 목줄을 딱 당긴 거예요. 네, 확 땡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개 훈련 하시는 분 누구죠? 강영욱. 네. 강영욱. 네. 윤형욱. 네. 네. 확 땡긴 거예요. 네. 이날 벌어진 일이고 땡기는 과정에 이분이 오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수습이 안 되죠. 이 다음 날 만약에 이전 같았으면은 이런 걸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신문에 목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신문에 이런 얘기들이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공수처가 얼마나 쓰레기 집단인지가 막 보수 언론에 막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보수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막 이런 걸 문장으로 한두 문장 막 넣어놔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 여당에 대한 불편한 신경이 토로가 되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말이야.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말이야.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네.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당에. 그때부터 이 윤석열 대 한동훈 갈등 구도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얘기를 뒤집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오늘 아까 일요일 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수처는 빨리 조사하고 네. 이종섭은 빨리 들어오고 그다음에 황상무는 빨리 자진사퇴해라. 그만둬라. 네. 자진 사퇴해라.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종섭을 해임해라가 아니에요. 네. 이종섭을 해임해라가 아니라 이종섭 해임이 아닙니다. 네. 이종섭 해임이 아니고 네.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걸 전제로 네.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걸 전제로 귀국해라. 빨리 와. 빨리 와. 빽해라. 빨리 와 좀. 어. 일단 총선 때까지 너는 국내에 무조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네가 국내에 없으면 도주했다고 하니까. 네. 빨리 와. 네. 이거. 그다음에 황상무 씨는 집에 가라. 경질해라가 아닙니다. 경질해라가 아니고 그만둬. 네. 다 주어가 뭐예요? 윤은 아니에요. 윤석열은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대통령 해임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경질하십시오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네. 공수처가 수사를 하거나 이종섭이 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거나 이종섭이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황상무가 자진 사퇴하거나 윤석열을 해임하는 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운데 껴가지고 막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한 건데 네. 이렇게 했지만 오늘 대통령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뭐 칼을 뺐네. 오늘 언론이 뭐 되나? 이렇게 했는데 만약 대통령실이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황상무는 날려버리고 이종섭은 하여튼 귀국시킬게. 빨리 귀국시킬게 이랬으면은 그래도 수도권 후보들이 그래도 좀 뭐 되나 봅니다. 그래도 좀 살겠네요. 이랬을 텐데 오늘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 공수처가 수사 준비도 안 됐는데 이종섭이 오면 뭐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맞는 얘기야 사실. 네. 공수처 지난번에 송영기 씨가 자진 출석했을 때. 검찰이 다 조사해 주세요 갔더니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검찰이 수사할 순서도 아닌데 당신은 왜 괜히 가서 쇼하고 그래 이랬잖아요.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이종섭이 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그러면서 지난번에 공수처가 4시간 조사했잖아요. 나가기 전에. 그때 공수처가 사실상 나가는 걸 용인해 준 거 아니야. 그때 조사를 해서 그래서 나간 거지 도주도 아니야. 그랬더니 공수처가 손들고 저희는 나가란 적은 없는데요. 대통령실 또 확 그냥 너네가 그거 조사한 거 나가란 거지 뭐야. 사실상 그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까지 그냥 다시 나가란 나왔죠. 거지 뭐야. 네. 이러고 있고 황상무 씨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자진 사퇴는 말도 안 된다. 오늘 신문 쭉 보면은 주말에도 황상무 씨한테 일을 시켰대요,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퇴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근데 오후에 문화일보가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를 하나 봅니다. 기사를 썼어요. 네. 그래갖고 또 언론들이 자진 사퇴 하나 봐. 대통령실 관계자 말 빌어가지고 자진 사퇴 기사를 쭉 썼는데 오기 전에 보니까 또 대통령실이 문화일보의 그 기사는 사실무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만두는 건 누가 그만두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황상무 씨가 그만두는 거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자유의지로. 그만둘지 안 그만둘지는 아무튼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이 될 건데 네. 이런 상황에 결국 누가 빨간불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 출마한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다 골치가 아프겠죠. 예. 수도권하고 예. 격전지 후보들은 그래서 예. 다 죽겠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이용 후보라는 분이 있어요. 하남에 출마하셨죠. 네. 하남갑에 나와가지고 누구랑 붙어요? 추미애 전 장관하고 붙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죠?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황상무 그만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대표적인 친윤 무슨 뭐 그거잖아요. 친윤 의원이시잖아요. 그 김은혜 전 수석도 오늘 같은 김은혜 얘기. 김은혜 홍보수석도 어젠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황상무 씨 이거 정권에 부담 주지 말고 그만두세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종섭도 빨리 돌아오세요.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선거가 되니까 다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이 우리가 참 우리 당 후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말이야. 이런 얘기나 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라는 워딩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죽겠다. 그다음에 또 누가 죽겠어요? 신범철 씨. 아이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종섭 리스크잖아요. 신범철 씨가 죽겠죠 지금.
신범철 후보는 어디 나갔습니까? 천안갑에 나갔죠. 네. 천안갑은 격전지예요. 여기가 별로 표차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위험하다. 근데 누구? 임종득 씨. 이분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네. 이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 분이죠. 그렇죠. 이분은 근데 좀 편한 지역구 나갔는데 네. 경북 봉화 영양, 아. 영주 봉화 영양 이 지역구 네. 나갔는데 이름만 들어도 편안하네요. 예. 그렇죠. 네. 왜 여기로 보냈을까요? 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냥 조금 관한테 조금 이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아. 그리고 이 빨간불 중에 또 빨간불이 그래서 내가 작가님한테 그랬어요. 빨간불을 얘기하면 엄청 많은데 네. 초록불은 없다. 그러니까 뉴스에. 국민의힘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초록불은 없어요, 국민의힘에?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종섭 리스크 때문에 큰일 났다. 그리고 또 빨간불이 있어요, 사실. 누굽니까? 정현욱 씨라고 있어요. 아, 정현욱? 네. 누군지 생소하죠. 네. 정현욱 씨는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데 부산 수영에 수영에 공천받은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 부산 수영고에 공천받은 사람인데 누가 여기 공천 취소된 자리입니까? 장해찬 우리 네. 청년 최고가 취소된 자리인데 여기 이게 이제 다른 동네 나오면은 난 수원만 아는 사람이라 잊어버려요 이제 이름을. 그렇지. 여기 이제 장해찬 후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울면서. 그렇죠. 네. 예.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네. 그게 뭐 이재명 조국보다 이재명 조국은 저렇게 막 다니는데 네. 내가 뭐 선수 후사. 수영구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여기 국민의힘이고.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선거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시라고 보십니까? 장해찬 후보가 한 15%를 잠식한다고 치면, 거기가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지난번에 50 후반대랑 40 초반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여기가 네. 이제 민주당 유동초 후보인데 네네. 최근에 여론조사가 사실 양자로 붙었을 때는 국민의힘에 좋게 나옵니다. 네.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게 사실인데 네. 문제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쉬운 지역구인데 네. 무소속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여기도 격전지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거기다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국민의힘 조직이 네. 정현욱 후보를 몰아주면 여기가 그래서 의미 없는 한 자릿수 지지율이고 이러면은 사실 지금은 그렇게 타격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왜냐하면 정현욱 후보가 지금 동네에서 별로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지역구에서 경선 붙어갖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부산 수영구에 지금 그다지 그렇게 강한 연구가 없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부산일보가 조금 편향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걸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만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조직력이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없고 동네에서도 저 사람은 여기 왜 공천된 거야? 그냥 동아일보여서 줬나? 동아일보 출신들이 공천 신청 많이 했는데 한 명도 안 돼갖고 준 건가? 이런 여론이 있고 장해찬 후보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경선을 치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 조직이 꾸려진 거거든요. 동네에. 자기 조직을 꾸린 거고 그리고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 뭐 학부모 단체 이런 데서 지지 성명도 냈더라고요.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지지 성명 낸 데다가 오늘 이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보면은 오늘 동아일보 그 면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이 장해찬 후보 이 도태우 후보 공천 날아간 거에 대한 기사도 있는데 거기 보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있어요. 거의 이 신문이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한 줄 써놨는데 애초에 경선을 붙이질 말지라고 써 있어요. 그게 대통령실의 반응이에요. 네, 불만스럽다는 거지. 애초에 경선을 안 붙었으면 논란도 안 됐을 거 아니냐. 그런 불만들이 이 바닥 민심과 조직 선거 이게 어쨌든 일정 부분은 조직 선거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분에 대한 뭔가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상해진다 여기가. 자, 그러면 그래서 질문을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단일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요거까지만 짚고 다른 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 도태우 장해찬 두 후보가 대표적으로 뭐 윤심을 얻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요게 지금 국면에서 그러면 용산이 국민의힘이 어떤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친윤이라고 불렸던 후보들 중에 경선에서 지거나 떨어진 후보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나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윤 갈등이 격화되면? 그건 모르죠. 친윤의 무소속 연대. 근데 그건 지금 상식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죠. 어렵다.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저는 내일부터 주루루 출마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면 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분위기가 좋으면 그것도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욕먹는 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욕먹는 건 대통령인데 어떻게 친윤 무소속 연대를 꾸려가지고 뭘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명분이 서지는 또 않죠. 일부 몇 명 정말 지금은 공천이 날아가서 지금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선에서 졌다라고 하면 그 지역구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경선에서 이겼는데 공천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재 방지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구에. 근데 경선에서 진 사람들은 자기 법 지역구에 못 때문에 나가니까. 못 나가 일단.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제가 훨씬 더 이제 흥미진진하게 보는 거는 결국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황상무도 사퇴를 안 하고 저 이종섭도 안 오고 안 오고 그러면 시간은 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구에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수도권 후보들과 미드필더들에게? 이 선대위 미드필더들에게 네. 그다음 어떻게 하실 거죠? 볼을 계속 돌리지 않을까요? 미드필더는 볼을 돌려야 되니까. 지난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 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1교시 시험은 망쳤다. 2교시 가야 된다. 이러고 갔잖아요. 3교시, 4교시도 야. 망치고 가는 거다.